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저는 산불 감시 공익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지가 산속이라 인적이 드물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지만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게 될 작은 컨테이너 하우스 앞에는 꽤 큰 연못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 기분이 좋았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오싹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오로지 혼자서만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오싹함은 더해졌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하우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툭툭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려 혼자 있는 저는 그 소리마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오싹함을 견디며 근무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우중충한 하늘이 결국 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오는 등산객들도 보이지 않아 저는 근무지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혼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호두둑거리는 빗소리는 점점 세차게 들렸지만 저는 겁을 먹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창문을 세게 두드려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비 오는 산속에서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많이 와서 앞을 분간하기 힘들 만큼 주위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설마 귀신은 아니겠지? 저는 두려움을 참으며 다시 한번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머리끝이 쭈뼛 서는 섬뜩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오싹한 느낌이 들어 간신히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시커먼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가려진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기괴한 느낌의 그 여자는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웃고 있다는 게 오싹한 느낌을 주는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혹시나 길을 잃은 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망설이다 창문을 바라봤을 때 그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한 산속이지만 비가
계속 내려서인지 인적은 완전히 끊기고 저 혼자만 우두커니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창문을 힐끗 쳐다보고는 기절할 만큼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커먼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웃는 표정으로 서 있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혀는 길게 늘어져 있고 귀 밑까지 찢어져 있는 검은 입술은 너무 징그러웠습니다. 그 여자는 창문을 두드리다 갑자기 컨테이너 안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도저히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섬뜩한 여자와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에 들었던 선임자의 말이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연못에 빠져 죽은 물귀신이 비 오는 날에 모습을 드러내어 연못 속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다른 근무지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가려는 순간 눈에 띄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사망자 다수 발생, 입수 금지. 제가 보았던 그 여자는 정말 물에 빠져 죽은 물귀신이었을까요?